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 특허법상은 직접적인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렇다면 간접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간접적인 보호만으로도 특허법상 보호가 꽤 그래도 충실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간접적인 보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그 자체로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하드웨어와 결합된 상태에서의 소프트웨어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특허 명세서에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한 청구 범위를 작성을 할 때는 이 하드웨어가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청구항을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진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. 물론 이와 같은 장치 발명, 물건 발명으로 청구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방법 발명으로 청구를 해서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것도 꽤 성공적인 보호가 가능하긴 해요. 그런데 이 방법 발명으로서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배제하기로 하고 이 하드웨어, 즉 장치 발명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이 하드웨어 청구항에 대해서 성공적인 작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, 일단은 이 하드웨어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. 이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그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업으로서, 즉 사업적으로서 이용하는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인지를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특허법상에서 이 특허권의 효력은요, 어떠한 물건을, 장치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자에게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게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지는 하드웨어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지는 뭐 스마트폰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, 청구 범위에 스마트폰이라고 쓰진 않겠죠. 뭐 유저 단말기, 사용자 단말기라고 하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?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배포용 서버가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이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업으로서 실시하는 건가요? 아니죠.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. 개인적인 취미, 흥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. 재미를 위해서. 그러니까 청구항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결합된 사용자 단말기라고 청구항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 청구항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이 사용자를 상대로 특허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왜? 이자는 업으로서 실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.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항을 작성을 해야 할까요? 방법 발명으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. 물건 발명, 장치 발명으로 작성한다라고 하면 이 배포 서버, 프로그램 배포용 서버로 청구항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. 왜 그렇습니까? 이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을 해서 전송을 해주죠. 이 전송을 해주는, 즉 이 서버의 운영자는 당연히 뭐예요? 업으로서 이 전송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진 장치를 이용하는 자가 이것을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. 뭐 게임 아니라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이 자동차가 운행을 하죠.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냥 개인이라고 한다면, 즉 저 차량의 운행이 업으로서의 운행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역시나 특허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업으로서 이 차를 운행하는 운수 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자동차는 뭐예요?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치 청구항에 이 자동차가, 즉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진 장치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.
예, 그래서 간략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오늘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아까도 말씀드린 이 방법 발명에서 방법 발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추후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으실 텐데요.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감사합니다.